네, 선생님이 지문 번호를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체크하세요. 체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 푸시고 나랑 분석하면 돼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몇 쪽이냐면 여러분들 3쪽에 4번 주제 문제. 주제 문제, 주제 문제. 3점짜리 아닌데 어려울 거예요. 3점짜리 아닌데 꽤 어려울 거예요. 넘어가. 그리고 4쪽 가, 4쪽. 4쪽에 5번 동그라미. 지금 2개 했어. 넘어가서 6쪽 가세요. 6쪽 가세요. 6쪽, 6쪽. 6쪽에 10번 동그라미. 되셨어요? 10번 동그라미. 한 번에 시간 재서 풀 거니까 문제도 갈게요. 자, 2회로 넘어가 볼까? 2회로 넘어가서 9쪽 갑니다. 9쪽. 9쪽에 4번 동그라미. 어법은 되도록 하려고요. 어법은 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문맥 어휘 문제. 여러분들 내신 유형으로 맨날 픽스해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5번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3회로 갈게요. 3회로 갑니다. 자, 3회 넘어가서 15쪽에 4번 제목도 한번 풀어봐야죠. 주제 했으니까 제목도. 자, 얘는 풀만 할 겁니다. 괜찮아요. 2점짜리라서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5번에 2, 4년 수능 문제 체크하겠습니다. 풀어봐야죠. 그쵸? 넘어가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함의출은 8번 문제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개수 체크 한번 해볼게요. 뒤에서부터 갈게. 8번, 5번, 4번, 2회에 5번, 4번, 1회에 10번, 5번, 4번. 총 8개예요. 8개. 그래서 15분 드릴게요. 15분 지금부터 풉니다. 시간 걸게요. 시작. (39분까지) 드립니다. 앞에 시간 띄워놨어요. 졸리면 서서 푸세요.
승현아? 승현이 자. 안 돼. 일어나.
3분 남았습니다. 이 2분 남았습니다. 얘들아, 수요일랑 같이 볼게요. 풀이하겠습니다. 채점해주세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4번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풀로 분석할 거고 분석한 내용 밑에다 써드릴 거예요. 그거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독해 노트에다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갈게요. Individual human beings. 자, 개별적인 인간들은요, differ from, 서로 신체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뜻을 알고 있겠지만 키워드가 되는 부분, 지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뭐 쉬운 단어라도 뜻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multitude, 여러 방면에서 신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invisible, 보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보여지는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신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인간들은 그렇게 서로 신체적으로 다를 수 있다. 괜찮죠? 그럼 신체적인 특징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인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인종. 키워드는 보라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키워드 같은 색으로 알아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문의 진짜 핵심적인 키워드 race 되겠습니다. 얘는 인종이에요. 그럼 결국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서로 신체적으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죠? 신체적으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인종 정의가 되겠습니다. 인종을 분류하거나 인종을 정의할 때, 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종을 정의하듯이 이 인종이
are real biological. 줄 치세요. 생물학적인 실체라고 한다면, 즉 위에서 얘기했던 거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생물학적인 실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신체적인 특징. 신체적으로 달라.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들이 생물학적 부분에서 뭔가 다른 점이 있다. 그쵸? 이렇게 신체적인이라고 하는 physically를 biological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생물학적인 실체, 특징, 다른 점, 차이점.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종을 이렇게 실제하는 생물학적인 실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자, 위에 인종 분류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종 분류에 대한 예시. 자, 우리가 인종을 뭘로 본다면 인종을 분류하는 거를 신체적인 특징 혹은 플러스 생물학적인 특징 이런 특징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에 대한 예시 갑니다.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인들, 그리고 유럽인들, 이거에 대한 예시가 보여주고 있죠. 얘는 예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계 사람들은요, would share 매우 다양한 trait, 특성이란 뜻입니다.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거래요. 얘들아, 자, 인종, 우리가 인종을 정의할 때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가 무슨 색이겠어요? 흑인, 새카만 색이겠죠. 그쵸? 우리는 황인종.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백인종. 그래, 피부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체적인 특징들은 눈에 보입니다. 괜찮죠? 밑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끼리는 그들끼리의 다양한 특성들을 공유할 것이고, 반면에 유럽계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뭐 합니까? 공유할 거예요. 다양한 특성들을. 근데 아프리카인들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특성과는 당연히 어때요? 달라요. 왜? 인종이 서로 다르다고 우리가 개념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얘는 흑, 얘는 백.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끼리의 공유되는 부분, 유럽인들 백인끼리의 공유되는 부분, 우리가 인종을 생물학적인 실체, 생물학적인 특색, 특징으로 기준을 잡아서 분류한다면 결국 아프리카 흑인, 유럽인 백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류가 될 거래요. 정의가 될 거래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인종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는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trait, 우리가 뒤에 있는 이런 특성을 한번 추가해보자. 어떤 특성? 자, 위에 아프리카 흑인, 유럽인 백인, 이건 뭐야 얘들아? 눈에 보여 안 보여? 피부색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거죠. 자, 뒤에 나오고 있네. 자, 위와 같은 예시, 즉 생물학적인 실체. 근데 위에서 얘기한 거는 EX, 아프리카, 유럽, 예시는 결국엔 눈에 보이는 비저블한 특징이에요. 비저블한 특징입니다. 비저블한 특징입니다. 그쵸? 뭐가? 피부색. 피부색은 비저블한 트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피부색이나 머릿결과 같이 얘는 뭐야? 모얼 비저블이에요. 얘는 모얼 비저블입니다. 눈에 더 잘 보이는 것들보다 덜 눈에 보이는 것들의 특징으로 한번 첨가를 해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대요? We find that. 자, 대절 뒤에를 알 수 있다. 중요하죠. 승현아, 졸리면 뒤에 가서 들으라고 했어요. People we identify as the same race. 얘들아, 여기 봐봐. 동일한 인종, 똑같은 인종,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동일한 인종끼리 나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동일한 인종끼리 우리가 사람을 분류했어.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less and less like one each other.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란 뜻입니다. 덜 비슷하대 얘들아. 덜 비슷해. 더욱더 덜 비슷하대. 아까는
아까는 생물학적인 실체에서 눈에 보이는 피부색으로 인종을 정의했더니 아프리카 사람, 흑인, 유럽인, 백인 이거 뭐야? 눈에 보이는 특징의 실체. 그치? 이렇게 했을 때는 인종으로 나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눈에 덜 보이는 특징을 첨가해보래. 눈에 보이는 특징 말고 눈에 덜 보이는 생물학적 특징을 접근했더니 그러면 인종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흑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비슷하지 않는 거야. 덜 비슷한 거야. 오히려 우리가 얘는 흑인이고 얘는 백인인데 라고 이렇게 다른 인종으로 식별했던 사람들에게 더욱더 비슷한 점을 찾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 가볼게. 자, 또 추가해보래. 이 점에서 대리아를 조금 더 추가해봅시다. 게다가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게다가 얘들아 신체적 특징 줄 쳐봐. 지금 계속 뭐 얘기하고 있어? 뭐 얘기하고 있죠? Biological entities, physically, 그리고 physical feature. 지금 신체적인 부분의 기준을 가지고 race, 인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쵸? 눈에 보이는 그런 피부색을 가지고 정의를 했을 때 당연히 흑인, 백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종으로 분류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적인 특징을 접근했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같은 인종끼리 원래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인종끼리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same race가 서로 덜 비슷하고 오히려 서로 다른 종들에게 더욱더 비슷한 점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다른 적으로 이렇게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인 그런 접근으로 했더니 오히려 같은 인종에게서 덜 비슷한 게 나오고 오히려 다른 인종에게서 더욱더 비슷한 게 나오고 있대요. 무슨 얘기 하려고 자꾸 이런 얘기 하나? 자, 이런 신체적인 특징 당연히 우리가 피부색 눈에 보이는 거죠. 이 피부색 예시로 피부색이라고 하는 이런 인종을 분류하는 데 보여지는 전형 표현, 대표 이런 뜻이에요. 대표로서 인간을 identify,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런 신체적인 특징은 우리 계속 인종을 분류하기 위해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징을 자꾸 사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신체적인 특징이 얘들아 잘 봐. 어떻게 될 수 있대요? variable 될 수 있대요. 이거 무슨 뜻이야? 가변하는, 바뀔 수 있대요.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변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그냥 겉으로 보여진 진짜 흑인은 흑인이고 백인은 백인이지만 우리 황인종 중에서도 피부색 새카만 사람들 있죠. 그쵸? 피부색이 새카매. 근데 그 사람 보고 그냥 흑인이라고 인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변하는 결국에 만약에 피부색이 흑인이야. 흑색이라고 얘기해 볼게. 브라운이라고 할까요? 브라운색이야. 피부색이. 근데 화이트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을 구분할 때 물론 인종을 구분할 때 백인, 흑인, 황인이로 얘기할 수 있지만 피부색으로 신체적인 그런 보여지는 피부색으로 판단하기에는 피부색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브라운에서 화이트로 가는 사람은 그럼 백인이 되나요? 아니에요. 화이트에서 브라운으로 가는 사람 브라운 황인종이 되나요? 흑인이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쵸? 이러한 문제점, 오해가 있다. 소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대요. Brown skin이 become white skin. 브라운 스킨이 흰색 스킨이 된대. 백인의 피부 색깔이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우리는 말할 수 없대요.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바뀌었는지. 그러면 이 브라운은 흑인이 되고 흰색으로 됐을 때 이 사람을 백인으로 다시 지정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지점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갑니다. 비록 이런 신체적인 특징들이 물론 존재할 수 있죠. 그쵸?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할 수 있지만, 잘 봐요. discrete 줄 치세요. discrete. 이거 무슨 뜻이야? 별개란 뜻이죠. 다른.
자, 이런 다른 인종으로 사람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특징을 사용하는 것은 뭐래? 문화적 구성이래요. 이 부분 줄칠게요. 체크하셨어요? 되셨죠? 자, 이제 정리 갈게요. 지문 내용 되게 어렵죠? 정리하면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잘 보세요, 얘들아. 따라와야 돼. 승현아, 그만 조르라고 했지?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제 화낼 거야. 준용이처럼 뒤에 가서 듣던가. 자, 갑니다. Physical skill. 정리해.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 자, 신체적인 특징. 여기는 신체적인 difference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신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나, 특징은 trait이죠. 특성이나 차이. 같은 맥락이에요. 신체적인 특성, 신체적인 차이. 됐어요? 자, 이러한 신체적인, 그래도 뜻 쓸게. 차이에 기반해서 우리는 뭐를? race. 인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해? 정의하거나 분류한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위에서. 그쵸? 아, 그러면 신체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레이스라고 하는 인종을 정의한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예시로 아프리카랑 유럽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엔 나눈다. 사람마다 비저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그쵸? 레스 비저블, 덜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이렇게 나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신체적인 특성은 눈에 보이는 거, 덜 눈에 보이는 거. 자,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결국엔 인종끼리 뭐가 같다고 했죠? 예시를 들어서 컬러, 피부색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쵸? 아, 피부색이 같다. 눈에 보이는 특성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인종을 정의한다 했을 때 피부색 같으면 오케이, 흑인, 백인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다른 거예요. 지금 vs 눈에 보이는 특성과 덜 보이는 특성에 대한 얘기를 두 개 나눈 겁니다. 근데 덜 보이는 특성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다시 내용을 정리해보재. 그치? 그랬더니 예시로 뭘 얘기해주고 있었죠? 정리한다. 자, same race. 같은 인종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던 걔네들한테는 오히려 less visible 특성으로 접근했더니 덜 비슷하다. 덜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오히려 different. 서로 다른 레이스야. 흑인, 백인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얘네들이 오히려 더 비슷한 거죠.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죠? 게다가 moreover. 내용 첨가할게요. 게다가 우리가 피부색 같은 그런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러한 특성을 이용했을 때, 그지? 우리는 그때 인종을 식별하고 정의한다. 이렇게 기준 방식으로 세웠다는 건 오류가 있죠. 이 오류가 있고 오해다. 그쵸? 그거 왜 그런 거야? 이유 얘기해볼까? 얘들아, 이유 얘기해볼게. 인종을 식별하고 인종을 정의할 때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성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야? variable. 뭐 된대? 가변한데. 그렇지, 변하니까. 좀 내용 정리하니까 조금 이해 가죠. 가변한데. 뭐 예를 들면 예시해볼게. 브라운에서 화이트로 가는 거지. 아, 이렇게 갈 때 그러면 얘 브라운이었는데 갑자기 화이트 되니까 백인으로 정의합니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다. 이건 이유를 나타낼 때 쓰는 점점점이야, 얘들아. 자, 이제 정리. 정리했어? 자, 결과 얘기할게요. 신체적 특징으로 특히나 보여지는 비저블한 거, 그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컬러, 피부색,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체적 특징으로 인류를 분류하는 방식, 그러니까 레이스를 분류하는 방식은 뭐가 있다? 오해가 있다. 오류가 있다. 오해가 있다. 그치? 그럼 이런 인류 분류 방식은 신체적 특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로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문화적 구성으로 하는 거다. 오케이? 여기다 써놔. 그럼 인류 분류 방식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특히나 보여지는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다? 문화적으로 서로 공유되는 부분, 문화적 구성으로 인류 분류를 진행하는 거고 인류가 정의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갑니다. 다시. 자, 신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특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류의 인종을 나눌 수 있다. 어떻게? 흑인, 백인, 황인으로. 자, 특히나 신체적인 특징 중에 보여지는 특성인 피부색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 백인, 황인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피부색과 같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야, 빨리 봐봐.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하기 애매하다. 그래서 인종식별 기준 방식을 신체 생물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볼 수 없고 오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인류 분류 방식은 오히려 문화적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위로 올라갈까? 자, 그러면 내용 몇 번 하셨는지 체크할까요? 준용아 몇 번 했어? 자, 그럼 해볼게. 1번 해석해볼게. 원인이란 뜻이네요. Physical variations among different races. 서로 다른 인종에 대한 신체적인 다양성의 원인. 여기까지는 뭔가 맞을 것 같아. 자, 1번이 정답과 굉장히 헷갈리는 오답이었어요. 왜냐면 원인 때문에 틀렸거든요. 지금 이 지문은 서로 다른 인종을 얘기하는 거 맞고, 그리고 그 인종끼리 서로 다양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고 신체적인 다양성이 다 다르다는 얘기도 하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런데 그 신체적 다양성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다른 인종들끼리 서로 이렇게 신체적으로 다양한데? 왜 피부색이 다양하고 왜 머릿결이 다르고 왜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건데? 라는 원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인종을 정의할 때 신체적인 특성을 드는데 신체적인 특성만 들어서 인종을 정의하는 건 오류가 있어. 왠 줄 알아? 인류 분류 방식에는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인 구성이 들어가서 확립이 되는 거거든. 됐지? 그럼 다시 가. 시연이 몇 번 했어? 오케이. 5번 정답입니다. 5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생물학적 나왔지? 이거 뭔데? 피지컬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패러디인 거죠. 생물학적인 구성, 그러니까 신체적인 구성, 그 기준으로서 이게 기준이 돼서 인종을 정의했을 때 오는 뭐야? 오해가 있다. 그치? 그건 뭔데? 인종 정의는 사실 뭐다? 연결해, 얘들아. 인종 정의는 이렇게 문화적인 구성이다. 그죠? 연결해 주세요. 2번인데 내용이 굉장히, 그지?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5번으로 바로 갈게요. 5번 3점짜리인데 풀만합니다. 분석해 볼게요. 어법이니까요. 간다. as if 동그라미 치세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접속사예요. 접속사라서 지금 뭐 달았어요? 깃발 달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day 주어 다시. 월 동사 다시. exceptional beings 보어 다시. exceptional 체크하세요. exceptional. 미사고 시험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죠? 거의 그거 있잖아. 컨베이어 벨트 지문에서 보기에 점진적으로 뭐 시간을 어쩌고저쩌고, 근데 정답의 지문에서 exceptional, 예외 없는, 이례 없고 이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수준으로 rose, 올라갔다.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exceptional이 그때 쓰였습니다. 얘는 뭐 뛰어난, 예외적인,
뛰어난, 너무 뛰어나고 특출나서 이전에 없었어. 이전에는 없었던 이런 뜻입니다. 어떤 맥락인지 알겠죠? 그쵸? 너무 양이 많아졌거나 너무 양이 줄어들거나 너무 뛰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부족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예외적이거나 뛰어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수준을 언급할 때 exception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들이 were exceptional beings, 예외 없는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자, possess는 소유하다란 뜻입니다. ing 붙었네요. 근데 뒤에 got like qualities 뭐 있어요? 목적어 있습니다.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현재분사 possess 드가 아니라 ing 온 거 맞고, 그럼 결국엔 ing 현재분사가 앞에 있는 누구 꾸미고 있어요? 오케이, 앞에 exceptional beings 꾸며주고 있네. 이게 맞아요? 네, 맞아요. 괜찮죠? 두 번째는 그냥 여기서부터 갈 거예요. 문장 구조 다 분석해볼게. I became a medical curiosity. 나는 의학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됐대요. curiosity, 호기심. 근데 내가 호기심이 된 거니까 호기심의 대상 정도로 살짝 의역해도 되겠어요. 호기심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했대요? 분사구문 attracting. 끌어들였대요. Some of the area, 그 영역에, 그 분야에 탑 전문가들이 뭐 할 수 있도록 to look in on me, 나를 살펴보러 올 수 있도록, 그리고 to review, 내 경우, 나의 사례, 뭐 내가 아픈 부분에 대한 케이스를 말하는 거겠죠, 그쵸? 나의 병이나 질병이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는 데에, 그치? 이 사람들을 뭐 했대? attracting, 끌어들였대. 괜찮네. 여기 있는 to look이랑 뒤에 있는 to review랑 뭐야? end로 병렬 구조니까. 괜찮지? 3번 간다. 3번. as a patient. 환자로서. 그리고 teenager. 나 10대인데 환자네. 그지? 아까 뭐라 했어? 의료의 대상. 의학적인 호기심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환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10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as 뭐뭐로서 전치사예요. A patient and a teenager 전부 다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형용사 와야죠. 동사 오면 안 되죠. 그쵸? 얘 뭐뭐로서로 쓰였으니까 대학교에 다시 너무나 return to 하고 싶어하는 10대로서 환자로서. 괜찮죠? eager to, be eager to. 몹시 뭐뭐 하고 싶어하다, 몹시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라다 이런 뜻이죠. 형용사로 꾸밀 수 있습니다. 4번으로 갈까요? 4번으로 갈게요. I 주어, remember 뒤에는 투부정사 올 수 있고요. ing 올 수 있어요. 아직 안 했어. 할 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얘는 과거야. 이미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기억합니다. 나 스스로 생각했었던 거. 뭐라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생각했었던 걸 기억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ing 의미상 맞고 됐습니까? 전반적인 시점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지? 과거 시점에 맞춰서 이미 과거에 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걸 이 직접 화법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ing인 겁니다. 자, 왼절 나를 따르라. 왼절 나를 따르라. 뒤에 it 왔고요. It became clear to me. 나에게 분명해졌습니다. 뭐가? 얘 가주어네요. What? 앞에 선행사 없고요. 일단 뒤에 불완전해야겠네요. 맞아요? No doctor. 그 어떤 의사도 could answer 대답할 수 없었다. My basic questions. 나의 기본적인 질문들을 어때? 완전해? 완전하면 왔을 수 없어요. 심지어 앞에 가주어로 추측되어 있는 it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대시 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답 5번이 되는 거고요. 이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돼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쓰였고 뒤에 있는 5번은 대시돼야 됩니다. 완전한 문장 왔고요. 왼절에 종속절 끝났고 뒤에 주절에 I walked out of the hospital.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다. 주어 동사 이어지고 있는 표현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맞은 사람? 잘하셨어요. 넘어갈게요. 10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승현이 정신 차렸네 이제.
자, 얘들아 3점짜리인데 또 여러분들이 풀기에 크게 어렵진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얘들아 제시 문장 한번 볼게요.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그들의 뇌는 cease to 체크할게요. 이거 많이 나오더라 요즘에. cease 그만두다, 멈추다, 중단하다라는 뜻입니다. stop 이런 뜻인데 일단 cease 투부정사 하는 걸 중단하다, 그죠? 멈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기능하는 거네요. altogether는 함께 아닙니다. 완전이란 뜻이에요. 간다. 자, 그들의 뇌는 완전히 기능하는 걸 중단하고 멈췄습니다. 아, 어떤 경우에 뇌가 기능하는 걸 멈추고 중단했구나. 간다. 자, of 뭐뭐 중에 전명구가 먼저 나왔어요. Of all the medical achievements 언제? 1960년대의 의학적인 성취들 중에, 업적들 중에, 의료 업적들 중에서 여러 의료 업적이 있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Was the first heart transplant. 얘가 주어가 되네요. 얘들아, noon이라고 하는 놈은 PP 형태야. PP가 문장 앞에 강조됐죠. 얘 보어예요. BPP 수동의 형태의 PP가 앞으로 강조된 건 보어 강조된 거예요. 보어 강조입니다. 그럼 뭐 일어나요? 도치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주체인 주어 확인해 볼까요? 키워드입니다. heart transplant. 심장 이식이네요. 아, 그러니까 심장 이식이 1960년대에 많은 의료 업적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거구나. 자, 근데 이 심장 이식이요. 뭐라고요? 이 심장 이식이 누구에 의해서 수행이 됐냐면 South African surgeon인 크리스티안이란 사람에 의해서 행해졌대요. 수행됐답니다. 괜찮죠? 계속 가볼까요? 그러면 the patient. 자, 그러면 심장 이식을 받은 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전에 의해서 최초로 그 서전에 의해서 심장 이식을 받았던 그 환자요. 환자의 사망은 심장 이식을 받고 18일 후에 죽었나 보죠. 그쵸? 그 환자가 18일 이후에 죽었는데 그의 사망은 did not weaken. 죽었다고 해서 의료계의 새로운 시기를 환영했던 사람들의 사기를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망했지만 심장 이식을 최초로 사용했고, 그쵸? 심지어 18일 이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지? 그 사기를 약화시키진 않았다는 얘기는 죽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수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되셨습니까? 계속요. The ability to perform heart transplant. 계속 가볼게요. 키워드 보라색. heart transplant. 여기도 heart transplant. 심장 이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심장 이식이 키워드예요. 자, 이 심장 이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요. 결국 뭐랑 연결할 수 있느냐? 좋죠. respirator. 인공호흡기입니다. 키워드 두 번째. 인공호흡기. 아, 심장 이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건 인공호흡기의 발전과 연관돼 있었대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 도입되었냐? 그 hospital 1950년대에 도입됐대요. 인공호흡기가 1950년대 병원에 도입이 됐고 인공호흡기의 서포트로 심장 이식을 할 수 있었네요. 오케이, 심장 이식이 가능했던 건 인공호흡기 때문이다. 이거네요. 그쵸? 지원, 보호. 그쵸? 계속요. 자, 그럼 인공호흡기는 save,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얘들아, 계속 지금 이제 뭐 얘기해? 인공호흡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심장 이식을 서포트해 줄 수 있었던 인공호흡기. 그것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잘 봐라. 지금부터 잘 봐라. 그러나 not all. not all이요? not all 부분 부정이에요. 100%를 나타내는 거 앞에 not이 붙었어. Not always.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모든 것이 다 안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가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여기 있는 all은 결국엔 does 사람을 꾸미고 있네요. 그럼 여기는 모든 것이라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왔습니다. 앞에 선행사고요. 뒤에 주어 다시 동사 다시 목적어 다시 완전한 척하는 문장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장이 계속해서 beating 뛰고 있었대요. 심장이 계속 뛰고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인공호흡기 때문이죠. 그쵸? 자, 그 사람들의 심장이 뛸 수 있었던 건 인공호흡기 때문이에요. 인공호흡기를 이용해서 그들의 심장이 뛰게끔 했고 그렇게 심장이 다 뛰고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recovered any other significant function 그 어떤 다른 중요한 important 기능을 다 회복했다는 거는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이 붙어 있지만 인공호흡기로 인해서 모든 기관들이 다 회복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뒤에 중요한 기능 중에 회복되지 않은 예시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게 바로 뇌. 그게 중단됐다 기능이. 괜찮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답 찾을 수 있었고 나머지 뒤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뭐 내용 전개 뭐 이런 뭐 사람들이 권고 기준 권고 그지? 뭐 일단은 그 트랜스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숨은 붙어 있는데 다른 기관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치? 그 기관들 이제 누구한테 해줘? 이식해줘야지, 그치? 필요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식을 해주는 내용. 그걸 이제 협회를 만들어서 이 이식의 기준들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후반부에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맞은 사람? 뭐야? 왜 이렇게 잘하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갖고 이어서 또 진행할게. 쉬는 시간. 네. 1에서 4가 한 번 더 외우고 이번에 보고 봐도 돼. 그렇게 해도 돼. 그거를 다음에 해도 돼요. 다음에 언제 할 거야? 그거를 일정을 그럼 잡아서 선생님한테. 일정에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시원아. 네. 그럼 언제 한다고? 저 월요일에? 예. 월요일 몇 시로 잡아주는 거야? 최대한 빨리 잡아주세요. 그러면 오늘처럼 그냥 4시 반? 네. 그럼 제가 박승할 수 있어요.
잘하지. 내가 중요한 거. 근데 왜 이러지? 선생님 좀 주워. 잘하. 그 과연? 누가 왜? 아니야. 너도 그렇게 하면 안 해줄 거야. 나 이렇게 하면 해줘. 해줄 거야? 이 친구 하는 거야. 동시? 뭔지? 그치 이거. 넘어가서. 그게 보고 있는 거 자, 지금 진짜. 내가 너무 진짜. 진짜로. 별로 진짜. 뭐 이렇게 나 이렇게 안 올렸어. 무슨 일본어도 나갈 거야? 응? 무슨 일본어? 이제 어떻게? 이준이 뭐가 뭐 나가보네.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뭘? 하세요. 짧게 어떻게? 짧게 못하는데? 짧게. 요즘에 근데
자, 이어서 할게요. 자, 뒤에 넘어가서 9쪽 갑니다. 9쪽. 4번 어법 문제. 어법 문제는 늘 꼭 하려고 할 거예요. 어법은. 자, 갈게요. 1번에 제기대명사 나왔네요. 제기대명사가 동사 뒤에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주체랑 목적어랑 같으니까 제기대명사 목적어에 온 거잖아요. 자, 일단 대절이 있고요. 그죠? plant, use. 이건데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렉틴이 뭔지 모르겠는데 렉틴이 굉장히 라지한 프로틴이래요. 근데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크루셜 웨폰, 뭔가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무기 역할을 한대요. 어떤 무기? 식물들이 사용하는 무기래요. 뭐 하기 위해? 식물들이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괜찮지? 그래서 to defend 이유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일 것 같고 앞에 있는 plant 복수니까 당연히 themselves가 맞죠. 괜찮아? 오케이. 두 번째 they also bind to bind to 단어 하나 체크할까? bind to 뭐뭐와 bind 묶다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와 결합하다 묶다. 설탕 분자를 묶는데 gut 뭐 in the brain 뇌 얘는 장이네 장 그지? 그리고 nerve endings 뭐 신경의 끝이니까 신경 말단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그지? 장에서 그리고 뇌에서 뭐 신장 말단 사이에서 관절에서 그리고 이 올 모든 그 바디에서 돌고 있는 모든 플루이드 흐르는 것이니까 체액에서 발견되어지는 PP 형태 맞고요. 파운드가 얘들아 우리 했잖아 어법에서 파인드의 과거형 파운드는 당연히 발견된 파운드 뒤에 있는 파운드 발견된으로 쓰이지만 파운드 자체의 원형도 있어서 그치? 무조건 PP 형태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설립된 뭘 세우고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찾아진 발견된의 의미로 쓰는 게 맞아서 PP 형태로 취급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의 커즈. 자, 이러한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프로틴이 인터럽트 메시지 보내는 거지, 그지? 그걸 방해한대. 인터럽트 중요한 단어예요. between 세포 사이에 메시지 보내는 걸 방해한대. 그리고 cause 야기시킨대요. 유발합니다. toxic reactions를. 괜찮네. 그치? interrupt랑 and 뒤에 cause랑 4번 간다. 4번에는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네. 닥터 G가 리스트 나열했어요. A wide range of other health problems. 엄청나게 다양한 범위의 다른 건강 문제들을 나열했대요. 예를 들면 including 뒤에 aching joint 뭐야? 관절 ache, headache, stomach ache 통증 그치? 관절통 정도 그치? 디멘시아는 사실 지금 독해는 맞지만 그치? 어법적으로 접근하는 거라서 뭐 굳이 그냥 명사로 해도 되지만 의미상 모르는 단어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체크하고 얘는 관절통, 치매, 두통, 그리고 얘는 불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여 including ing 현재 분사지만 전치사 취급 가능해요. 그래서 including 뒤에 있는 걸 포함하여 앞에 있는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나열했대요. 자, 그런데 뒤에 대절이 있어요. 그쵸? 뒤에 얘들아 대절은 앞에 있는 이 불임을 꾸며주는 게 아니고 including이 있었잖아요. 그럼 명사, and 마지막에 또 명사 오는 거. 여기까지 묶어주는 게 맞지. 그치? 그리고 뒤에 있는 대절을 have been, 심지어 have야. 얘들아 대절 뒤에 동사 수를 봐봐. have. 그쵸? have been resolved in his patient.
그들의 환자들에게서 have been resolved. 해결이 되어 왔대. 해결이 되어 온 앞에 있는 other health problems.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다는 거야? 관절통, 치매, 두통, 불임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다른 건강상의 문제들. 근데 환자들에게 다 있었고 그걸 다 해결했었던 문제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절은 당연히 여기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주고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으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괜찮네요. 4번이 조금 어려웠는데 일단 5번 가볼게요. 5번. 5번은 여기서부터 볼까 그러면? 포울은 썼어요. 대절 명사절을요. 하이포사세이스 가설이란 뜻인데 어떤 가설이? 대절 명사절 뒤에 나를 따르라. 그럼 뒤에 주어 다시네. 근데 바로 동사 안 나오고 대시 나왔어. 그럼 대절 볼게요. 렉틴스가 주어 다시. are involved in 동사 다시. 뒤에 파킨슨 디지즈. 여기까지 가로쳐 볼까 그러면? 이렇게 완전하네. be involved in은 뭐뭐와 연관되다, 관련하다라는 뜻인데 렉틴이라는 그 엄청 큰 단백질은요 파킨슨 병과 연관되어 있대. 되게 완전하네.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네. 이거 뭐야? 동격의 컴마. 또 동격의 컴마래. 동격의 대절. 그쵸? 뭐뭐라고 하는 가설은 렉틴이 파킨슨 병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가설은 완전한 문장이고 앞에 선행사 있으니까 동격. 그것은 그럼 얘 뭐야? 주어. is gaining support. 뭐를 얻었어? 지지를 얻었어. 문장 끝.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문장 끝. 그리고 뒤에 뭐 나왔어? with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말고 뒤에 명사가 목적어가 돼가지고 뒤에 이런 식으로 pp나 ing 물어볼 수 있다 얘기했죠? 얘는 뭐뭐 하면서 한 채로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또 다른 분사 구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봐봐. 목적어 목적격 보어야. 동사 아니야. 얘 무슨 접속사야? 아니야. 얘가 여기 접속사가 왔으면 그냥 studies가 주어고 showed가 동사고 뒤에 있는 대절을 목적어로 취급하면 돼.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와야 되는 상황이죠. 목적격 보어에 지금 와야 되는 게 pp야? 아니지. 얘 showed pp 왔으면 뒤에 that이라고 하는 목적어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showing이 돼야죠. ing 능동이 돼야 뒤에 있는 목적어를 보여주면서 animal studies가 뒤에 있는 목적어 대절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넘어갈게요. 얘들아 5번 분석해 볼게. 이것도 풀 분석할 거야. 빨리 보세요. 자 5번에 키워드 잡아볼게요. 앞에 대놓고 특정 명사가 나왔어요. 오브젝티브 포인트 오브 뷰예요. 그럼 정리해 볼게. 오브젝티브는 객관적인이란 뜻이고 포인트 오브 뷰는 시각이나 관점이란 뜻이에요. 객관적인 시점 혹은 관점. 지금 이 지문은 객관적인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객관적인 시점은요, is illustrated, 설명되어집니다. 존 폴드의 카메라 철학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대요. 자, 포드는요, considered, 카메라 철학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객관적인 시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비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카메라를 뭐라고 본대? 윈도우, 창문이라고 볼 거래. 카메라를 창문이라고 볼 거래. 자, 그리고 관객들을 to be outside the window, 창문 밖에 있다고 볼 거래. 그죠? 그러니까 얘를 설명하려면 카메라를 비유로 체크하고 있고 카메라는 결국엔 뭐다? 창문이다. 그리고 창문 아웃사이드 밖에 누가 있어? 관객들이 있고. 됐어? 계속 볼게요. 그리고 관객들이 뭐 하는 거야? 뷰잉 본대요. 자, people and event within 카메라 안쪽 within이라 할게. 얘는 안, 얘는 밖. 밖에는 관객들이 있고 카메라 안에 앵글 안 속에 녹화되어지는 그
안쪽은 누가 있어요? 사람들. 뭐 특히 배우가 되겠죠. 사람이라 얘기했지만 그리고요. 이벤트, 사건, 행동.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고요. 이거 다 밑에서 패러프레이징 됐어요. 이 사람들은 배우라고, 이 사람들은 사건, 액션, 행동이라고 다시 패러프레이징해서 나와요. 좋아요. 그러면 카메라 안에는 배우랑 사건이 보이고, 그리고 관객들은 카메라, 창문이라고 하는 카메라 밖에서 얘네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객관적인 시점이랑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청받아요. 뭐 하라고? 액션. 나왔네요. 사건. 카메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행동이 되겠죠. 행동들을 그냥 지켜보래요. As if they were taking place at a distance. 체크할까요? 먼 거리에서 마치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그 사건과 행동을 그저 지켜보라고 요청받는데요. 관객들은 그냥 먼 거리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먼 거리. 중요해요. 먼 거리에서. 일정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보장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we are not asked to 참여하지 말라고 요청받는데요. 참여하지 말라.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라. 그럼 결국엔 나도 지금 말 객관적이라고 나오네. 그럼 결국엔 연결될 수밖에 없기 예시를 들고 있죠. 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객관적인 시점은 이용합니다. static, 정적인 카메라를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한대요. 정적인 카메라를 많이 이용한대요. In order to 뭐 하려고? 윈도우 이펙트, 창문 이펙트, 창문 효과. 얘들아, 창문 효과 이거 뭔데 아까? 카메라 아니야? 그지? 아까 카메라를 창문이라고 얘기했잖아. 창문이라고 하는 카메라, 창문 카메라 효과. 카메라 효과 뭐였는데? 카메라 밖에는 관객이 있고 얘 참여해? 아니, 미참여. 참여하지 않아. 또 그저 먼 거리에서 지켜볼 뿐이야. 그치? 그것에 대한 얘기로 이 오브젝티브 포인트 오브 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정적인이란 단어를 썼어요. 정적인 카메라 움직이지 않아. 가만히 있어. 뭐 하려고? 창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까지 볼게요. and 일단 그리고 그것은 concentrate on actor. 배우 나왔다. 아까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actors로 나온 거예요. 카메라 안쪽에 있는 사람, 내가 배우라고 얘기해줬죠, 그렇죠? 그 사람들, 카메라 내부 안쪽에 있어야 되는 배우들, 그리고 사건들, 행동들, 괜찮지? 아까 이벤트라고 했던 단어 액션으로 패러프레이징한 거예요. Without drawing attention to the camera. 카메라에 뭐 하지 않고 draw attention. 집중을 끌어들이지 않고, 집중을 끌어들이다. draw 끌어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집중, 끌어들이다. 혹은 유도하다. 집중을 유도하지 않은 채. 그럼 단어 연결해야겠네. 얘들아, 결국에는 카메라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려고 정적인 카메라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네. 이해됐어요? without drawing attention to the camera는 앞에 있는 정적인 카메라를 대신해서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얘들아, 그럼 뭐야? 결국에는 위에 객관적인 시점,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카메라의 철학으로 카메라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당연히 창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창문 효과를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프로듀스. 피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줘야죠. 창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정적인 카메라를 활용하는 거죠. 객관적인 관점은 그런 거죠. 왜? 카메라라고 하는 창문을 기준으로 밖에서 관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빨리 봐. 얘들아, 체크. 참여하지 말고 먼 거리에서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게 객관적인 시점을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카메라 효과를 피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객관적인 시점을 적용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다른 거 가볼게요. 자, 객관적인 카메라는요. 됐어요? 자, suggest an emotional distance.
감정적인 거리도 확보한대요. between 카메라랑 대상이랑. 그죠?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 안쪽에 있는 대상들, 밖에서 보는 대상들, 감정적인 거리도 물론 있죠. 그죠? 직접 그 카메라 안에서 연기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감정, 일단 그 감정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카메라는 seems simply to be recording. 기록이 되는 것처럼 보인대요. 가능한 한 어떻게? 솔직하게. 얘들아, 그럼 straightforwardly 이 단어는 어디랑 연결해야 돼? 얘들아 잘 봐. 관객들이 참여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지. 이거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잖아. 그럼 당연히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오브젝티브가 있으니까 당연히 솔직하게가 맞죠. 솔직하게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관객들이 그 카메라 안쪽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가능한 한 기록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4번 가볼까요? 여기로 가볼게요, 그러면. 자, 오브젝티브 카메라는요. 객관적인 카메라요. 객관적인 시점을 적용한 카메라. 그건 does not comment, 논평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해석하지도 않는데 얘들아, 논평하다 해석하다는 오브젝티브가 아니에요. 준용아 뭘 것 같아? 논평하는 건 의견이 들어간 거야. 해석도 의견이 들어간 거야. 얘는 오브젝티브예요? 그럼요. 정답입니다. 얘는 서브젝티브를 대표하는 단어들이에요. 지금 오브젝티브 포인트 오브 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요. 카메라 철학도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평하거나 뭐 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카메라는 당연히 주관적이지 않습니다가 맞죠. 그쵸? 갈게요. 나데이버비가 들어갔네요. 상관 접속사 나데이버비. 그러한 행동, 사건, 연기 이런 것들을 논평하거나 해석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카메라는. 단지 얘들아 not A but B 체크 한번 해볼까? not A but B. 여기서 주제는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디에 있어, 승현아? 그렇지, B에 있어요. A는 중요하지 않아요. B가 중요해. 줄쳐. 그러면 단순히 그냥 뭐야? 녹화한데 그냥 그대로를 어떻게 해? 여기처럼 줄쳐. 카메라는 seems 단순히 기록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가능한 한 솔직하게. 그 얘기 여기 다시 한번 하고 있잖아. 객관적인 카메라니까 그대로를 녹화하고 그대로를 뭐 하는 거야? 기록하는 거예요. 그쵸? 틀립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맞아요. 왜냐면 not A와 but B는, 즉 다시 말하면 A와 B는 서로 다른 느낌으로 가져야 되니까 얘는 주관적인 게 들어가는 게 맞고 얘는 객관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얘들아 이 부분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더 설명했어요. 4번에 있는 나데이 법비 요거는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여기 서브젝티브에 관련된 단어 뭐 썼어요? 논평하다랑 인터프리 썼잖아요. 그쵸? 정리할게. 주관적 단어 뭐 나왔는데요? 코멘트요. 그리고요, 인터프렛. 이 두 단어가 주관적인 걸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랑 반대되는 개념인 단어가 A에 나와 있는 게 맞죠. 됐어요? 네. 5번이요. 자, 만약에 the camera moves, 카메라가 움직여요. 얘들아, 아까 카메라 어떻게? 정적인 카메라 사용한다고 했죠. 뭘 보장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시각과 관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카메라가 만약에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매우 눈에 띄게 아니면 눈에 띄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그죠?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does. 무브한대요. 얘들아, 여기 있는 does는 앞에 있는 moves 받아준 거예요. 얘 대동사예요. 뭐 하면서? calling has little attention. 가능한 한 as possible 거의 뭐 하지 않으면서 집중시키지 않으면서 주의 집중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calling은 소환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소환시키다.
거의 주의 집중을 소환시키지 않으면서 맞죠? 눈에 띄지 않게 소환시키지 않죠. 주의 집중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 막 카메라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얘들아. 그럼 당연히 쳐다보게 되죠. 그죠? 그럼 정적인 카메라들 눈에 띄지 않게. 그럼 당연히 거의 집중하지 않게. 괜찮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마지막 4번 갈까요? 얘들아 얘는 정답으로 나타내는 시그널이 있어서 조금 쉽게 풀이해 줄게요. 잘 봐. 보세요. 얘들아 중간에 뭐 있어? Remember. 준용아 이거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죠. 얘들아 보통 명령문은 주제나 제목의 주장의 요지에 나왔을 때 주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기억해거라. 기억해. 뭘? Research is supposed to produce new knowledge. 야, 연구라고 하는 건 뭐 해야 된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줄쳐. 너는 need to leave the safety of the shore and venture into uncharted water. 그렇구나. 그럼 키워드 잡아줄게. 연구. 근데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연구자로서 너는 뭐 해야 된대? 뭐 해야 된대? 안전함. 새로운 건 얘들아 안전한 거 아니야. 기존에 있는 걸 하는 게 안전한 거지. 새로운 건 uncharted. 차트에 올라와 있지 않은 물이래. 글로 벤처. 모험하러 가는 거야. 이거 뭐야? 미개척 영역이야. 미개척 영역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야. 개척하지 않은 미개척 영역은 결국엔 앞에 있는 뭐랑 패러프레이징 한 거야? New knowledge랑 패러프레이징 한 거야. 이렇게 개척하지 않은 영역으로 뭐 해야 된대? 뭐 해야 된대? 과감히 들어가야 된대. 모험해야 된대. 그렇구나. 또 있어. 만약에 얘네가 시킨 것처럼 오케이 알겠어. 이런 미개척 영역에 들어가서 무언가가 일어났어. 미개척 영역에 들어가서 뭔가를 연구하고 실험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너의 예측을 했어. 근데 그 예측이 wrong. 틀렸어. 그 예측이 틀렸어. 그럼 어떡해? 뭘 어떻게 괜찮다잖아. 오케이. 미개척 영역인데 당연히 틀릴 수 있지. 주제 한 번 더 체크. 과학자들은 실수하는 게 인정되거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연구를 뭐 해야 돼? 과감하게 해야 돼. 과감하게 venture into uncharted water. 그쵸? 정답 몇 번이야? 1번이네. 그죠?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 연구자들이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얘들아 5번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선생님이 분석한 거는 다 얘들아 50 안에 정리해오세요. 숙제 검사 좀 이따 할게요. 승현이는 오늘 책 사서 숙제를 못했다고요? 선생님 그 프린트 자 일단 5번 갈게요. 어법상 틀린 거 몇 번 했는지 물어볼까? 시온이 몇 번 했어요? 시간 있어서 못 풀었고요. 준영이 몇 번 했어요? 3번 2 했어요? 아 그럼 여기 뭘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냥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승현이 몇 번 했어요? 2번 정답입니다. 잘하네. 승현이가 요새 부서를 달았나봐요. 우리 승현이 약간 저거 받을 수 있겠는데? 떠오르는 샛별 네가 바로 다크호스타상. 웃음상은 승현이보다 너 더 많이 웃은 애가 있었어. 진짜요? 너는 뭘 웃었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썩소했잖아. 썼어요. 진짜 어이없어. 염치가 있어야지. 얘들아 봐봐. 자 준용이가 한 이 두는 동사 앞에 있으니까 동사를 강조한 표현이에요. 동사 강조. 앞에 2번 풀이해 줄게요. They 주어, will try to match, gestures 목적어 다시. 그들은요 심지어 제스처와
맞춰요. 뭐뭐와 맞추다, 매치, 조화롭게 만들다, 뭐뭐와 맞추다. 자, 근데 얘가 제스처 명사니까 뒤에 선행사인가 보죠. 그죠? 여기 뒤에 이 수식을 받고 있는 선행사인 것 같아요. They, 그들은 have some difficulty. have 동사의 difficulty 목적어. 그리고 뒤에 문장 끝났고 experimenting은 분사 구문인 것 같아요. Their own face로 until they succeed. 그들이 성공할 때까지 그들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면서 어려움을 가진대요. 이렇게 하면서 실험하면서 어려움을 가지게 된대요. 얘들아, 이 밑에 정리 좀 해볼래? 단어 정리 좀 해줄게요. 요 부분 지금 옆으로 뺄게. 이렇게 지금 위에서 have difficulties였어요. 그치? some difficulty가 있네. 근데 원래 기본 폼으로 쓸까? have a difficulty. 혹은 뭐 some도 상관없죠. 그죠? difficulty 뒤에 뭐냐면 in, ing. 혹은 여기 동명사 올 때는 보통 in을 쓰고요. 혹은 with를 써요. 그리고 뒤에는 대상이 옵니다. 사람 명사. 명사의 어려움을 겪다. 사람이나 뭐 사물이나 상관없어요. 여기는 ing 동명사. 명사 올 때 with 쓰고요. 그리고 동명사 올 때 보통 in을 써요. 어쨌든 have a difficulty ing, have a difficulty with 명사. 이렇게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여기 difficulty 말고 또 뭐 올 수 있어요? have a hard time. 그죠? have a problem. 이런 거 올 수 있어요. 이거 수거입니다. 자, 그럼 가봐. 얘들아, 봐봐. 여기 주어 have 동사에 difficulty 목적어 뒤에 분사 구문. 이 관계대명사로 쓰기에는 뒤에가 너무 완전하지 않아?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선행사도 있는데 관계대명사 쓰고 싶은데 뒤에가 완전하면 어떤 경우밖에 없냐? 이 위치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뒤에 완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관계부사를 바꾸면 되겠네? 맞아?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봐. 얘 선행사 제스처라며. 그럼 difficulty 뒤에 어떤 전치사 쓰고 이 단어가 있었을까? 시연아. have a 혹은 some difficulty in ing 혹은 with 명사야. 그럼 여기 선행사 뒤에 있는 거랑 겹치니까 안 써줬을 거 아니야. 전치사 뭐 와야 돼? difficulty 뒤에 전치사 쓰려면? 내 필기했잖아. 뭐 써야 되냐고 두 개 중에. with 써야지. 선행사 제스처잖아. 명사잖아. 그럼 여기 with가 있었는데 이 with를 어디다 땡겼어? 앞에다 땡겼으면 되겠네. 그치? 혹은 승현아 이거 하나로 뭘로 바꾸면 돼? 관계부사? where. 내가 애매할 땐 where 쓰라 했지, 그치? why는 정해져 있잖아. 이유, the reason why. where는 장소명사 아니어도 된다 했잖아. 그 앞에 있는 선행사의 범주나 범위 내에서 where, with which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얘들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 분석한 지문 싹 다 501에 분석해 오세요. 얘들아, 501 없으면 무조건 사셔야 돼요. 알았지? 언제까지 하면 안 돼. 다음 주에 또 안 해왔다고 혼나. 알았지? 됐습니다. 얘들아, 오늘 거 공부해. 단어장 꺼내서 공부하세요. 오늘 5, 6, 7, 8 하겠습니다. 5, 6, 7, 8. 오늘까지야, 준용아. 그냥 오늘까지는 안 해. 오늘까지야, 준용아. 수현이랑 됐어. 두개 있잖아. 됐어. 그냥 오늘 해. 당연하다.